1번 문제부터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원소가 이렇게 5개잖아요. 5개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죠? 그죠? 얘는 2니까. 마찬가지로 또 마이너스 1도 절대값을 씌우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클 거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0의 절대값은 0하고 같겠죠? 그리고 1의 절대값도 1하고 같겠고, 그리고 2의 절대값도 2하고 같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원소를 직접 다 확인해 보니까 5개의 원소가 모두 다 절대값 x가 x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작다인데 얘를 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fx라고 잠깐 이름을 붙여볼게요. f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그러면 f-2는 어떨까? f-2 계산해보면 이 fx라는 식은 사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얘를 x-1의 제곱으로 바꿔놓으면 좀 더 보기 편하거든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f-2는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1은 4가 될 거고, f0은 1이고, f1은 0이고, f2는 다시 1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개의 값을 다 구해봐도 이 5개가 모두 다 결국 fx는 0보다 다 크거나 같은 애들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말하려면은 최소한 5개 중에 하나는 요 0보다 작아지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5개를 다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0보다 작은 애가 없죠? 모두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원소가 5개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5개에 대해서 각각 그냥 확인을 해버렸어요. 자, 내려가서 2번은 이 부등식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자, 이 부분은 a, b 값이 얼마든 상관없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절대값을 씌워서 더했으니까 이거이고, 또 우변에 있는 절대값 a 플러스 b, 얘도 당연히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성립을 할 거예요. 요거하고 요것이 동시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 주어진 부등식의 양변을 제곱을 시켜도 됩니다. 양수끼리는 양변을 제곱시켜도 그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시켜 볼게요. 그럼 이 부등식의 양변을 제곱하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요거의 전체 제곱, 부등호 그대로 두시고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렇게 보면은 좌변은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으로 풀어진다 그랬었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절대값 안에서 곱해지는 거고, 그리고 b제곱. 오른쪽을 전개하면은 오른쪽은 그냥 절대값을 무시해도 돼요. 그냥 전개시켜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남아있는 부분도 2로 나눠버리면은 결국 이것만 남거든요.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사실 항상 성립하는 식인데 어떻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되냐면, 첫 번째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때는 절대값 ab나 아니면 그냥 ab나 똑같을 거예요. 그쵸? 양수이거나 혹은 0이라면 절대값을 씌우든 안 씌우든 똑같을 거고요. 두 번째, ab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이거는 양수로 변하고 그냥 ab는 음수였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죠.
그쵸? A, B가 이런 범위에 있든 이런 범위에 있든 항상 얘는 성립을 할 거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요 부등식, 그쵸? 요 부등식이 결국 얘도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얘도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자, 합성을 시켜버려요. 자, 요거니까 얘는 f라는 함수 안에 gx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함수의 x자리가 전부 x 플러스 2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2 플러스 11 이렇게 되니까 전개 한번 시키면 x제곱 플러스 4x인데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2x고요. 4에다가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1 플러스 3이겠네요. 그쵸? 자, 요러한 함수고, 얘는 이제 2차 함수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면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꼭지점이 1,2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얘가 x는 1이죠. 자, 이러한 범위를 갖는 이런 아래로 볼록한 함수인데, 문제에서 제시한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예요. 1부터 4니까 여기 요 자체로 여기 요 자체로 하나의 경계선이고, 또 하나의 경계선이 이쪽에 이렇게 4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의 영역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부분 여기가 최대값, 그 중에 제일 작은 부분 여기가 최소값인데, 최소값은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꼭지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 2가 되겠고요. 최대값은 x가 4일 때니까 x가 4 집어넣어 보면은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4번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성질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는 건데, 원활한 확인을 위해서 일단 역함수를 좀 구해 놓을게요. fx가 마이너스 3x니까 얘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는 마이너스 3x라고 쓰시고, 얘를 x는으로 정리하는 거였죠. x는으로 정리하면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1y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x랑 y랑 자리 바꾸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이 말은 f의 역함수가 마이너스 3분의 1x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놈의 역함수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자, gx도 찾아 놓을게요. gx가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얘 역함수를 찾기 위해서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쓴 다음에 x에 대해 정리합니다. 그럼 요렇게 되겠고, xy 자리 바꾸면 y는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역함수인 거죠. 지금 g의 역함수 x는 x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요 놈의 역함수는 얘예요,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1번부터 생각을 해보면, 1번에서 원하는 거는 f의 역함수를 다시 역함수 하면 f로 돌아온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f의 역함수가 요 놈이라고 찾아놨죠? 그럼 요 놈의 역함수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놈의 역함수를 찾으려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라고 쓰고 이거의 역함수를 찾아봐야 될 텐데, 자, 얘 역함수를 찾기 위해서 x는으로 정리할 거면 다시 마이너스 3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y 자리 바꾸면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지금 우리가 찾은 것이 f의 역함수의 역함수를 찾아봤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fx하고 똑같은 식으로 돌아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 역함수의 역함수가 f하고 같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2번에서는 어떤 함수가 필요하냐면 g 합성 f가 필요하죠. g 합성 f 여기다 찾아볼게요. g 합성 fx는, 자, 겉함수가 g입니다. 겉함수, 얘가 겉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x 자리에 얘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그러므로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G 합성 F인데 그 G 합성 F라는 이 녀석의 역함수가 또 궁금해. 그죠? 얘의 역함수가 궁금해. 얘의 역함수를 찾고 싶으니까 y는 이라고 쓴 다음에 자 역함수 찾읍시다. 3x를 넘길게요. 3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고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xy 자리 바꾸기.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이고요. 이것이 바로 얘의 역함수. 그래서 G 합성 F의 역함수 x가 방금 찾은 이 친구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좌변이죠. 좌변을 지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좌변이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우변을 찾아봐야 돼요. 우변. 근데 우변에서 F 역함수에다가 G 역함수를 합성하라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요것들을 여기다 찾아놨거든요. 여기 F 역함수, G 역함수 있죠? 그럼 해봅시다.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자, 그럼 이제 겉함수가 얘죠. 겉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이 x 자리에 얘를 집어 넣으세요. 이게 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전개시키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보이죠? 결론적으로 요 놈이나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요것이 성립한다 라는 게 확인이 됐네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 16번 문제에서는 우선 우리가 요걸 보면서 f라는 함수를 다 써보겠습니다. f라는 함수를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보니까 1,2 자 이렇게 쏘고요. 2,4 3,3 4,5 5,1 자, 이렇게 쏘는 함수입니다. f가.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g라는 함수도 찾아보고 싶은데 이쪽에 주어져 있는 요 그 그래프가 f 합성 g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그릴 때도요. 그릴 때 g를 앞쪽에 써놓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생각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f 합성 g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fg 순서인데 여기는 gf가 맞느냐? 네, 이게 맞아요. 그쵸? 왜냐면 x라는 정의역에 먼저 적용되는 게 g고 그 다음에 그 값을 f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화살표로 쓸 때는 g가 앞쪽에 써져 있어야 이 녀석의 함수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부터 생각을 해보면 여기 1,2를 지나간다는 거는 x에 1 넣었을 때 y가 2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는 f 합성 g1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f라는 함수는 다 알고 있으니까 f라는 함수에다가 이놈을 집어넣는데 결과가 2가 나왔대요. 2가 나왔다는 거는 마지막에 2의 화살표가 도착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누가 화살표를 쏜 거냐? 1이 쏜 겁니다. 그죠? 1. 그래서 요 빨간 부분이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G1이 1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입니다. 2를 집어넣어서 1이 나왔으니까 F 합성 G2를 했더니 1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F라는 함수에다가 얼마를 넣었더니 1이 나왔어요. 그럼 F에다가 얼마를 넣었더니 1이 나왔어요. 얼마를 넣은 거예요? 5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5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G2가 5인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빨리빨리 찾으면 3 집어넣어서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3이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4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로 연결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4 집어넣어서 3 나와야 되니까 4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에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은 마지막에 요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F함수와 G함수를 완전히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G2는 벌써 5라는 것이 보이고요.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G 합성 F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함수 안에다 뿌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G 역함수 1부터 찾아보면은 G라는 함수에서 누가 1한테 화살표를 쐈어요 이런 거니까 1한테 화살표 쏜 거 1이죠. 그래서 이거는 1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 F 역함수 1, 자, 이거 찾으면 끝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F라는 함수에서 누가 1한테 화살표를 쐈어요. 누가 쐈니? 5가 쐈죠.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가 돼서 이 문제의 답은 10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수행평가 화이팅! 감점 당하지 맙시다.